크리스마스 이브에 프리츠와 메리는 선물 포장을 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손에 많은 선물을 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삼촌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만나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선물 포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멋진 인형, 장난감 접시,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를 받았습니다. 프리츠는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웅장한 말과 쥐의 왕 메리는 나무 아래에 군인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딱딱한 견과류를 깔끔하게 부수도록 설계된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츠는 그것이 그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그의 여동생에게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호두까기 인형을 뻗어 팔을 찢었습니다. 깨진 장난감은 소년에게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매우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병사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기뻐서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바빠서 곧 지쳐서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메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우스 소란과 같았습니다. 소녀는 눈을 떴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들었던 나무는 절대적으로 거대해졌습니다. 메리는 증가한 것은 물체가 아니라 감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군대와 함께 마우스 왕이 놀란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메리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쥐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발로 뛰어올라 소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나무를 책장으로 올라갔고 그 나무를 따라 프리츠의 장난감에 도착했습니다. 주석 병사들의 전체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은 즉시 발로 뛰어올라 그를 따라갔다. 호두까기 인형이 군대를 지휘하고 병사들은 쥐 왕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과 생쥐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쥐가 너무 많아 호두까기 인형의 군대가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이것을 보고 그녀의 은신처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킹에게 신발을 던지고 그의 머리를 바로 쳤고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쥐들은 전투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메리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갔지만 생쥐왕이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메리 뒤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팡이를 흔들면서 그녀는 호두까기 인형을 되살렸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흔들자 요정은 군인을 멋진 왕자로 변신시켰다. 메리와 호두까기 인형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를 흔들면서 요정은 사랑에 빠진 부부를 과자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나무는 사탕으로 만들어졌고 꽃은 마멀레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멋진 장소였습니다. 메리는 기쁨으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눈을 뜨고 혼란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메리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멋진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탈에 있는 백납 호두까기 인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새도록 나무 아래에서 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몇 년 후 대부의 조카가 메리와 프리츠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 자마자 소녀는 놀라서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소녀는 두 방울의 물처럼 호두까기 인형처럼 보였다. 그는 또한 첫눈에 메리를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결혼하여 마법의 과자 왕국에서보다 더 나쁘지 않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농장의 모든 동물이 음식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러자 한 작은 붉은 암탉이 들판에 가서 먹을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슬프기 때문에 암탉은 소에게 가서 함께 걸으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덥고 농장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돼지에게 갔지만 시원한 웅덩이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닭은 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지만 부스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닭이 오리에게 갔다. 짧은 생각 끝에 그녀는 연못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누구도 닭고기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음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밀며 알을 발견했습니다. 기뻐서 그녀는 농장으로 돌아와 발견한 씨앗을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닭은 친구들이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곡식을 소에게 보여주고 함께 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여전히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돼지에게 올라갔지만 그녀는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닭은 개에게로 향했지만 그는 부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암탉은 오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좋아하는 연못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닭은 씨앗만 심어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비가 내리고 씨앗이 싹 트었습니다. 제초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닭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친구에게 물었다. 소는 오늘 비가 온다고 말했다. 돼지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는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오리는 건강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닭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작은 붉은 암탉은 혼자 침대를 잡초로 뽑았습니다. 잠시 후 밀이 자라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친구들에게 밀을 모으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매우 바빴습니다. 돼지는 웅덩이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부스에 숨어 있었고 오리는 닭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빨간 암탉은 해질녘까지 일했습니다. 그녀는 뒤로 밀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물을 밀가루로 바꿀 때였습니다. 닭은 다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그러자 소는 젖을 줄 때라고 말하고 헛간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돼지도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는 밀가루 만드는 법을 모른다고 했고 오리는 연못에서 수영하느라 바빴다. 작은 닭은 밀을 직접 썰어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빵을 구울 때입니다. 닭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돼지는 너무 피곤해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개는 바쁘고 오리는 빵을 굽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닭이 정말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고 그녀는 가루로 만든 반죽을 반죽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틀에 직접 넣고 오븐에 보내고 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갓 구운 빵의 향이 퍼지자 암탉은 오븐에서 빵을 꺼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서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선한 빵을 보고 농장의 모든 주민들이 닭 주변으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모두 잘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닭은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빵을 직접 만들었으므로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깊어 닭고기가 빵을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친구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음식을 나누기로 결정했지만 친구들이 모든 일에서 계속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동물들은 닭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모든 일에서 서로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은 빨간 암탉은 친구들이 진짜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빵을 나눴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잘 먹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농장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항상 서로를 도왔습니다.